안녕하세요.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이제 어떤 주어진 다항식의 분해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의 분해체란 그 다항식을 그 체 안에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 체 K는 F에서 정확히 다항식의 근들을 추가해서 얻은 체이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분해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항식 한 개에 대해서 분해체를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다항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다항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 아래 내용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각 다항식을 전부 그 K 안에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K는 그 다항식들의 모든 근들로 생성이 되면 그러면 K를 우리가 어떤 그 주어진 다항식들의 모임의 분해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꼭 한 개의 다항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다항식의 분해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기도 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은 예. 네, 95번 내용을 적어보면 먼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F가 있는데 E와 K가 둘 다 그 FB에서 어떤 다항식들의 집합의 분해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도 E도 F의 분해체고 K도 똑같이 FIX들의 분해체다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E와 K가 동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체는 항상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E가 F에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얻은 체라고 하고요. K는 또 F 위에서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얻은 체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 이제 한 개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n차라면 이렇게 해가 n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E에서랑 K에서랑 그 인수분해 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는 같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에서 F로 가는 것을 우리가 E에서 K바로 이렇게 여기 항등 사상을 우리가 E에서 K바로 가는 그 확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그마 알파 1은 베타 1이고 시그마 알파 2는 베타 2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알파 n은
베타 n이고 이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이제 순서를 적당히 바꾸면 이라는 말을 써야겠는데요. 순서를 적당히 바꾸면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는 알파 1은 이쪽으로 갔을 때 아무거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알파 1을 근으로 가지는 그 다항식의 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적당히 바꾸면 이제 알파 1은 베타 1으로, 알파 2는 베타 2로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95번에 대략적인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다음번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가 된다고 한다는 것에 이제 몇 가지 동치 조건을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F를 이제 K가 F의 확대체인데 K에서 K 바로의 그 확장을 생각을 합니다. 확장을 생각했을 때 이 시그마가 중요한 것이 시그마 K가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K가 어떤 다항식들의 모임의 분해체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다항식이 K 안에서 한 근을 가지면 fx가 K 안에서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치가 됩니다. 동치가 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요거 증명을 이제 자세히 보기보다는 우리 예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고 어떤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제 F가 유리수이고 우리가 K가 Q 3승근 루트 2 요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는 F의 분해체가 아닌데요. 그래서 1번을 생각하면요. 우리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1번은 그래서 K에서 Q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 항등사상을 K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이 Q 유리수의 항등사상을 K로 확장하는 방법이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3승근 루트 2는 시그마 3승근 루트 2를 3승근 루트 2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3승근 루트 2 오메가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3승근 루트 2 오메가 제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그마 A 더하기 B 3승근 루트 2 더하기 C 3승근 루트 4를 여기 K의 원소죠. 이것을 A의
B 3승분 루트 2 오메가 C 3승분 루트 4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의한 것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K의 자기 동형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마는 분명히 이것도 이 Q의 유리수의 항등사상의 확장이긴 하지만 K의 자기동형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 K는 분해체가 실제로 아니고요.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3번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x 3승 빼기 2라는 다항식은 이는 K 안에서 분명히 한 근을 갖습니다. 바로 3승분 루트 2죠. 3승분 루트 2 한 근을 갖지만 이것이 K 안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K 안에서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네, x 3승 빼기 2는 x 빼기 3승 루트 2에 x제곱 더하기 3승분 루트 2 x 더하기 3승분 루트 4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가 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예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Q의 4승근 루트 2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제가 K라고 하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유리수의 항등사상을 확장한 어떤 시그마인데 이제 시그마 K가 아닌 그런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4승분 루트 2를 이제 예를 들어서 4승분 루트 2 i로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 x 4승 빼기 2의 모든 근들을 살펴봤습니다. 4승분 루트 2, 4승분 루트 2i, 마이너스 4승분 루트 2,
마이너스 4승근 루트 2i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제 분명히 이 밑줄친 원소는 지금 K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 96번에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K는 유리수의 분해체가 아닌데요. 또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본다면 x 4승 빼기 2는요, 분명히 K 안에서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4승근 루트 2. 그렇지만 이것은 x 빼기 4승근 루트 2 인수분해를 하면요, x 더하기 4승근 루트 2에 여기에 x제곱 더하기 루트 2 이렇게까지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항식의 분해체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q 루트 2나 아니면은 q의 3승근 루트 2 오메가나 아니면 q의 4승근 루트 2의 i나 이런 것들이 다항식의 분해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 안에서는 여기의 원소 이 안에서 근을 갖는 모든 다항식이 이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확대체를 우리가 정규 확대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재에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교재에서는 이제 주교재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체 자체를 우리가 분해체라고 부르고요. 프렐라이 교재에서 그 정의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프렐라이에서는 정규 확대체라는 것을 이제 분해체이면서 분리 가능 확대체인 것으로 이제 정규 확대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분리 가능한 확대체라는 건 우리가 정의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제
저희는요, 항상 분리 가능한 확대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체가 다른 체의 확대체인데 분리 가능한 확대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물론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분리 가능한 확대체가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리 가능한 확대체는 이제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항식이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분해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정리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모든 것을 만족을 할 텐데요. 그러한 대수적 확대체를 우리가 F의 정규 확대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유한 확대체와 대수적 확대체에 관한 성질을 기억을 한다면요. 이제 K가 E의 유한 확대체고 E가 F의 유한 확대체면 그러면 K도 F의 유한 확대체다.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또 E와 K의 그 합성이 있어가지고 E가 F의 유한 확대체고 K가 F의 유한 확대체면 이 합성 K도 F의 유한 확대체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규 확대체에서도 이제 비슷한 정리가 이제 성립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여기 주의 부분을 이제 네, 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규 확대체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E가 F의 정규 확대체이고 K도 E의 정규 확대체이라고 해서 K가 F의 정규 확대체라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7번은 여기는 자세하게는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번은 그냥 비슷한 것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정규 확대체의 정규 확대체가 정규 확대체가 아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가 Q의 4승근 루트이고요. 그리고 E는 Q의 루트이고요. 그리고 F는 Q.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요. E는 F의 정규 확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도 E의 정규 확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루트 2 이 다항식의 분해체를 생각하면요. q 루트 2 위에서 그러면은 이 다항식의 해는 바로 4승근 루트 2랑 마이너스 4승근 루트 2가 있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분해체가 바로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Q 4승근 루트 2 다시 한번 말하면요. Q 루트 2 위에서 이 네모 다항식의 분해체가 Q 4승근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도 F의 정규 확대체고 K도 E의 정규 확대체가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요. K는 F의 정규 확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확대체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어서 정규 확대체라고 해서 꼭 정규 확대체는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분해체와 정규 확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원소가 유한계인 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